안녕하세요. 배경에 정말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우리 플라스틱 없는 세상 상상할 수 있나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지금 안경도 플라스틱이고요.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 플라스틱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드는지 어, 또 우리가 물 마실 때 물병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젤리 담아 있는 통도 바로 버리고 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을 우리가 쓰고 바로 버릴 수 있다는 건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죠. 재료가 싼 것도 있고요. 또 만드는 방법이 아주 저가이기 때문입니다. 대량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어떻게 그렇게 뭐 10원, 20원짜리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죠. 그거는 플라스틱 재료, 즉 플라스틱의 재료의 특성에서 오는데요. 플라스틱의 온도를 높이면 액체가 되죠. 그래서 뭐 온도를 뭐 200도, 300도 높여서 말캉말캉한 액체로 만든 다음에 틀에다 넣어서 굳히면 제품이 되잖아요. 그거를 몰딩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그 방식으로 대량으로 싸게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플라스틱 성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성형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요. 사출, 그리고 비닐을 만드는 블로우 몰딩, 그리고 우리가 뭐 종이컵이나 요구르트 컵 같은 거 만드는 서머 포밍, 그리고 긴 플라스틱, 단면이 일정한 긴 플라스틱 만들 같은 걸 만드는 압출, 익스트루전,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출인데요. 여기 보면 레고 있잖아요. 레고 만드는 방법. 요 위에 보면은 장난감 있죠. 장난감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것들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안경도 그렇고요. 물병도 그렇고 의자 대부분 플라스틱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져요. 즉 틀 안에 플라스틱을 주입해서 만드는 게 사출 성형입니다. 그러려면 플라스틱을 가루를 녹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 가루를 우선 LG케미컬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호퍼에다 집어넣고서 이 배럴을 통과하면서 뜨겁게 달구어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죠. 그러면은 금형이라는 거 안에 고압으로 주입합니다. 금형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꽉 닫혀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플라스틱을 주입하면서 식으면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가 되겠죠. 그럼 딱 열어요. 이게 금형이 열린 모습인데요. 그럼 여기에 플라스틱 형태가 있을 테고 거기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거의 뭐 5초에 하나씩 만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사이클 타임.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싼 거죠. 그러면 플라스틱이 어떻게 공급돼서 녹는지 볼게요. 이 호퍼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담으면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여기에 배럴이라는 녀석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 스크류가 있기 때문에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플라스틱이 앞으로 이렇게 쭉 가루가 밀려 나가죠.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뜨겁게 달구는 전기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배럴의 온도가 뜨거워서 이제 플라스틱 가루가 이제 플라스틱 액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더 전진해요. 그러면 이 액체가 스크류에 의해서 또 막 섞이겠죠. 플라스틱을 공급할 때 플라스틱 가루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색깔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충진제나 또는 섬유, 아주 짧은 유리섬유나 탄소섬유 같은 것도 넣습니다. 통과하면서 잘 섞이고 또
마찰에 의해서 온도도 더 올라가게 되죠. 플라스틱. 그런 다음에 묘안에 용융 플라스틱이 꽉 차면 어떻게 되냐? 꽉 차면 이제 앞에 있는 스크류를 한번 세게 고압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주사기에서 액체가 빠져나가듯이 플라스틱이 고압으로 빠져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하다라는 뜻, 플라스틱 인젝션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 자, 플라스틱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럼 어디를 들어가냐면 금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아까 플라스틱 인젝션 머신이 여기에 되어 있고요. 쭉 여기에서 용융 플라스틱을 고압으로 주입하죠. 스프루라는 스프루 부시라는 부분을 지나가서 요 안에 플라스틱이 이렇게 차게 됩니다. 플라스틱이 차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플라스틱이 차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이 제일 먼저 흐르는 부분입니다. 스프루죠. 그런 다음에 요 옆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거 런너라고 합니다. 런너를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 요 제품 모양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캐비티라고 하고요. 캐비티하고 런너 사이에는 아주 좁은 홈이 있는데 이걸 게이트라고 합니다. 문이라고 하죠. 게이트를 지난 플라스틱이 이제 전체 형상, 캐비티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형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립식 장난감을 사면 분해가 안 돼 있고 이 런너하고 장난감 본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주 핀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게이트 부분이 뚝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고압으로 아주 높은 고압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튼튼하게 우리가 내부에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플라스틱 제품을 설계할 때 두껍게 설계하지는 않고 얇게 설계해요. 그러면은 얇게 설계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종이도 이렇게 보면은 얇으면 이렇게 잘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잘 휘어지지 않으라고 바깥 부분 말고 내부 부분에는 요 리브라는 녀석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제품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돼요? 접으면 이제 잘 안 휘어지죠. 그래서 리브라는 녀석도 만들고요. 그리고 아예 볼록 튀어나온 보스라는 녀석도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얇은 왜 얇게 하죠? 재료 가격도 줄여야 되고요. 또 플라스틱이 얇으면 식을 때 빨리 식잖아요. 5초 안에 제품이 하나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두껍게 넣으면 식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얇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체로 이제 강도 강하게 하려고 리브하고 보스를 만들죠. 플라스틱 제품을 보면은 우선은 틀에서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 수직이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제품 옆모습 나와 있는 거. 요거 버킷인데요. 버킷 같은 경우에 수직 버킷보다는 이렇게 항상 플라스틱이 틀에서 잘 빠져나오도록 각도가 져 있어요. 드래프트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테이퍼 각도가 져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부품인데 옆에 수직벽이 완전 수직이 아니라 이 수직벽이 완전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1도에서 2도 정도 틀에서 제품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드래프트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틀에서 제품을 뺐다라는 증거가 또 어디에 있냐면 요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젝트 핀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이젝트 핀으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요 이젝트 핀인데요. 완전 굳은 다음에는 이 제품이 플라스틱 제품이 틀에 눌러붙어요. 틀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려면 이젝트 핀으로 툭
쳐서 빼내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은 없는데 안쪽에 핀 자국이 남아있는,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 플라스틱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핀자, 여기, 요 부분. 여기 이젝트 핀으로 한번 쿡 친 부분이에요. 또 있나요? 여기 내부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젝트 핀으로 푹 친 자국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은 자 상형과 하형이 만나는 요 파팅 라인이 있어요. 파팅 라인.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을 잘 보면은 요 가위의 손잡이인데요. 요 손잡이가 요 상형하고 하형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을 나누는 이 파팅 라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여러분들이 파팅 라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요 옆부분이 완전 수직면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져 있죠. 이렇게 경사져 있어야 제품이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이 대부분 얇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료도 절약하고, 그리고 쿨링 타임, 식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이렇게 아까 유동 시뮬레이션을 봤는데요. 요 게이트를 지나서 이쪽으로 쭉 흘러가는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두께가 얇잖아요. 두께가 얇으면 쭉 흘러가면서 계속 식죠. 그래서 요 거리분의 두께가 200보다 작아야 돼요. 200 정도 되면은 흘러가다가 요 끝에서 식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에 이 식어서 만나면 이게 웰드 라인이라고 선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강도도 약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용융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위치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In which the plastic cools and solidifies into a studded brick or any other shape. 봤고요. 단면이 일정한 파이프나 플라스틱 기둥 같은 거는 압출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듭니다. 여기에서 쭉 쏘고 그 안에 섹션이 있어서 이렇게 일정한 섹션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할 텐데요. 매일 우리가 마시는 플라스틱 버틀, 페트 버틀이죠. 이거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쌀지 궁금하죠. 펫 버틀을 만드는 방식은 처음에 우선은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로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펫 버틀 모양의 이제 금형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온도를 가하거든요. 그래 말캉말캉한 다음에 요 안에 집어넣고서 공기를 확 불어요. 풍선 불듯이 후 하고 불면 이거 확 늘어나겠죠. 확 늘어나서 어떻게 금형 모양의 벽에 딱 달라붙겠죠. 그렇게 해서 펫 버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우리가 틀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블로우 몰딩, 블로우 하면 후 하고 분다는 뜻이죠. 현장에서는 부르기 금형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뜨겁게 달구어서 틀 안에서 후 불어서 제품을 만드는 게 블로우 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비어있는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뭐 제품 그리고 음료통 그런 것들이 블로우 몰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죠. 플라스틱 페트나 이런 용기 이런 것들이 내부가 비어 있고 오목하기 때문에 블로우 몰딩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블로우 몰딩 한번 영상 볼까요? 자, 뜨겁게 달군 녀석을 틀 안에 집어넣고 여기서 후 하고 풀면은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비닐백은 어떻게 만들까요? 비닐은 정말 많이 쓰이죠. 우리가 또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플라스틱 하우스, 비닐 하우스도 비닐로 만들고 하죠. 이렇게 많은 비닐, 플라스틱을 어떻게 저렇게 얇은 비닐로 만들까요? 자, 그 방법은 풍선 부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아주 뜨겁게 말캉말캉하게 플라스틱 파이프를 달군 다음에 여기에 바람을 확 풀어요. 확 풀면 플라스틱 파이프가 풍선처럼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해서 부풀어 오르면서 풍선 부풀어 오르면 두께는 되게 얇아지잖아. 두께가 얇아지면서 면적이 굉장히 넓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크게 부풀어 오는 플라스틱 끝부분을 이렇게 딱 접은 다음에 이렇게 롤러 이렇게 말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녀석들은 이제 플라스틱 비닐백으로도 이용하고 비닐하우스로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블론 필름 익스트루전이라고 합니다. 블론 필름 익스트루전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백을 만드는 방법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바람 불면서 위로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말을죠. 이렇게 하면 이제 플라스틱 비닐백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뭐 용기들인데요. 용기들 중에서 우리가 굉장히 저가의 과자 포장 용기, 뭐 음식 용기에서 그냥 쓰고 버리는 용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두께가 굉장히 얇은데 이 녀석은 사투성형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개수는 더 작고 그래서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라스틱 얇은 판을 우선 온도를 가열해요. 온도를 가열하면 말캉말캉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판이면 말캉말캉하게 만든 다음에 자, 사출에서는 상형과 하형 틀이 두 개가 있잖아요. 틀 안에 용 플라스틱을 넣는 건데 틀이 아랫부분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진공으로 후 하고 빨아요. 진공으로 후 하고 빨면 어떻게 되죠? 플라스틱이 여기에 딱 달라붙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플라스틱을 가열한 다음에 여기서 틀은 금형이 하나만 있어요. 그럼 가격이 싸겠죠? 백큐ම් 공기를 쭉 진공 펌프가 빨듯이 쭉 빨면 여기 플라스틱 아래에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해서 성형한다 해서 서머포밍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진공을 이용해서 성형한다 해서 베큐um 포밍이라고도 합니다. 장점은 금형 하나만 쓰니까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비교적 개수가 적은 경우에 싸게 베큐um 포밍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베큐um 포밍 뜨겁게 달군 다음에 공기를 쭉 빼면 이렇게 포밍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큐um 포밍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플라스틱 프로세스 경제성을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프로세스는 우선은 금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형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금형 설계하고 만들고 하는데 금형 하나만 만들면 대신 뭐 만 개에서 100만 개의 제품을 100만 개, 1000만 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금형 하나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한 달을 들여서 만든다. 그 금형은 하나밖에 안 만드니까 뭘로 해야 돼요? 절삭으로 해야죠. 그래서 쇠를 우리가 머시닝 센터에서 가공을 해서 금형 하나 상형하고 하형을 만들어서 그 뒤에 플라스틱 제품을 대량으로 사출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인젝션 몰딩이 뭐 10의 5승계에서 10의 6승계의 제품을 만드는데 적합한 거죠. 블로우 몰딩도 마찬가지고요. 부르기 금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압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은 같은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 때에 적합한 프로세스입니다. 조금 수량이 적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 마지막에 봤던 틀이 하나만 있는 것, 서머포밍 또는 베큐um 포밍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개 정도 만드는데 적합한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밀링이나 선반이 보통 제품 뭐 10개에서 100개 사이
프로세스로 소량 생산하는 데 적합한 거에 비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대량 생산에만 적합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대신 제품 하나당 가격은 뭐 10원, 100원으로 크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제품의 개수가 많아지는 대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드는 방법,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지 봤는데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즉 금형 안에 용융 플라스틱을 고압으로 주입해서 식혀서 만드는 방식, 5초의 제품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압출, 그리고 우리가 내부가 비어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말캉말캉 온도를 높여서 후 하고 금형 안에서 불어서 만드는 부르기 금형, 블로 몰딩을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조금 양이 적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플라스틱 판을 가열해서 진공으로 쭉 당겨서 틀 하나로만 만드는 더모포밍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플라스틱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